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000원짜리로 시작해 수백억을 벌었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모든 사업이 힘들지만 다이소 하나만큼은 꾸준히 잘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매출이 1억대 초반이라면 사악한 마진에 힘든 상황이 되고 1억 5천은 되어야 투자 대비 괜찮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커져도 본사 직영 매장이 인근에 생기기라도 한다면 초기 높은 투자비 대비 가져가는 순수익이 매우 적어지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양도 양수 문의가 크게 늘어난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다이소입니다. 생활 밀착형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워낙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이 정말 심각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소비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 최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눈길이 가고 최저가, 초특가 등의 문구에 현혹됩니다. 이런 소비 확산에 다이소는 점점 몸집이 커지게 되며 엄청나게 높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다이소는 지난해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나 3,700억 원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 각각 15%,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역성장 소식에 상반되며 유독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준 다이소인데요. 경쟁 업체들은 결국 다이소 벤치마킹을 선택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역시나 다이소를 보고 싼 게 비지떡 전략을 시작한 건데요. 다이소의 매장 경쟁력은 다른 유통 매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직영점 위주의 출점 전략 때문인데요. 회사가 가맹점을 많이 받게 된다면 점포수와 매출 등 외형 확장에 탄력은 붙겠지만 엄격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직영 위주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창업을 고민하시던 분은 다이소를 알아보다가 가맹점에 우호적이진 않은 입장인 것 같다고 포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흐름을 보니 가맹점은 줄고 직영점은 늘어났습니다. 직영점은 매년 50개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매장수 대비 가맹점의 비율은 30% 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다이소 창업인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일단 가맹점 창업 비용을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맹비는 100평 미만으로 약 2,900만원입니다. 계약 보증금은 약 7천만원에서 1억 원인데요. 인테리어와 집기는 진열장과 공사 비용을 포함해 약 1억 3천만원 이상입니다. 포스기와 셀프 계산대는 1,000만원 내외이고요. 초도 물품 구입비는 약 1억 2천만원입니다. 기타 설비부터 음향과 컴퓨터, 에어컨 등 4천만원으로 잡았고요. 임대차 보증금도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창업 비용은 100평 기준으로 5억 원 전후로 나타나는데요. 상권이 좋고 매장 규모가 커진다면 창업 비용은 1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창업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무조건 수익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매출 규모와 고정비 구조에 따라 순이익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평균 월 매출은 약 1억 4,700만원 수준입니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외하고 순이익은 1,000만원 이상이라는 사장님도 보입니다. 매출이 비슷하더라도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순이익이 600만원인 사장님도 보이고요. 사실 순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정비입니다. 다이소의 마진은 높지 않지만 회전율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정비도 적고 매출이 일관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제 사장님의 총 매출 대비 얼마나 남는지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한 달 매출이 약 1억 4천만원일 때 얼마가 남게 될까요? 앞에서 말했던 월 1,000만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이소는 생각보다 재료비가 많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매출의 마진율은 약 27%인데요. 여기에 월세와 인건비,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 그리고 관리비 등이 빠지게 됩니다. 입지 좋은 상권 기준 월세 가격인 900, 로열티와 수수료 4%, 인건비는 사장님이 열심히 매장에 붙어 있는다고 생각하고 6.5%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세금과 기타 잡비 최소 평균치를 뽑아 추가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약 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사장님의 보험비라던가 직원 퇴직금 등은 추가로 빼야 하고요. 금액만 보면 괜찮은데? 하실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간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요.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가맹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사장님이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가져가는 금액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출이 크다면 내야 할 세금도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매장에서 다이소를 운영한다면 5억이라는 큰 초기 비용을 주고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업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매출에 스타 매장 경우에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핵심 상권인 강남과 홍대, 역세권 등에서는 월 매출이 2억 원을 넘기도 하지만 외곽 지역이나 유동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1억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사는 입지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는 편인데요. 상권의 유동 인구와 근처 경쟁 매장 유무 또는 접근성, 주차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산과 조건이 맞더라도 본사 승인을 받기에는 참 어려운 구조인데요. 이렇게 가맹점을 내더라도 5억 이상의 초기 자본을 투자하고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현장에 있는데 가져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면 조금 많이 슬프겠죠? 만약 월 매출이 평균보다 아래 수준인 1억 2천만 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만 보면 정말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예상 순수익은 6%를 잡아도 7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5억 원 투자를 오로지 현금으로만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죠. 대출 이자금도 있을 테고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들 중에서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가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투자 비용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샤브 올데이나 명륜 진사갈비 같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역시 매출이 큰 스타 매장을 꿈꾸지만 평균보다 매출이 떨어지게 된다면 높은 고정비 때문에 사장님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이소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당연히 다이소를 고를 것 같습니다. 푸차는 주변에 또 다른 음식점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매출이 확 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 비용을 벌게 되더라도 그때는 다시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빠른 트렌드 변화로 업종 변경을 해야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이소는 점점 사업을 넓혀가고 심지어는 이제 패션과 뷰티 제품도 워낙 잘 나옵니다. 다이소를 겨냥한 5,000원 미만의 저가 생태계 시장에 뛰어든 후발 주자들도 많지만 다이소를 이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사업에 하실 건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